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관망하면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 포함해서 골드, 오일까지 전부 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영국과 유럽연합은 브렉시트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파운드화가 최근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키워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부양책도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어제 미증시가 2%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0.3%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크게 하회한 1.1% 하락이 발표되면서 지수 선물은 잠깐 조정받고 골드는 음봉 전환했습니다. 오늘 이런 소식들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서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살짝 다운돼 보이시는 것 같은데 많이 피곤하신가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제 오늘 페드 회의가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월요일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좀 정리를 좀 빡세게 했어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한테 쉽고 좀 알찬 정보를 드릴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와서 좀 다크서클이 좀 내려온 상태예요. 좀 쉬지 못하고. 그래서 피곤한 보이는 건데 이걸 또 지적을 해주시네요. 아니 또 이제 옆에서 잠깐 이렇게 한숨을 제가 들은 것 같아가지고 여쭤본 건데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곧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좀 여러분들께 쉽게 전해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1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외에도 우리 해왕 마스터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상품들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해 보시죠. 네, 오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상승불입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S&P 500입니다. 0.16% 상승해서 3,692.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0.24% 오른 12,626.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0.19% 하락해서 47.5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855.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조금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1.21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품들은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조심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글로벌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이제 FOMC 회의가 곧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 이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 정례 회의가 시작이 됐죠. 이번 회의 결과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 2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에 발표가 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까지 나설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회의에는 연준의 장기 경제 전망까지 발표된다고 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연준은 초저금리를 장기간 동안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또 재정 부양책의 필요성을 다시 역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만기를 연장하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10년이나 30년물 같은 장기물 매입 비중을 확대를 해서 장기물의 금리를 더 낮추는 방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는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이지 실제로 정책 변화는 추후로 미룰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금리가 지금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의회에서는 부양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이번 FOMC 회의 결과는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회의 결과가 나올지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세한 이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네, 미국 의회 지도부가 2차례 회동 후 추가 경기 부양안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미 의회 지도부가 2번이나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상원과 하원의 초당파 의원들이 공개한 이 부양책의 협상을 이어나갔다. 이런 소식에 미증시가 1%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메카시 원내대표가 2차 회동 후에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요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알렸습니다. 또 우리는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많은 신뢰를 쌓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 역시 조만간 협상을 완료할 것으로 낙관한다 라면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9,080억 달러 규모의 이번 부양안 패키지가 2개로 나뉜다고 발표를 했었죠. 첫 번째 패키지는 7,480억 달러 규모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을 늘리고 주급 300달러의 실업수당을 주고 또 백신 보급 지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고요. 이는 양당 모두 이미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지금 양당이 갈등을 보이고 있는 두 번째 패키지가 바로 1,600억 달러짜리인데요.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방정부 지원금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 요구해온 책임 보호 사안 이 두 가지가 좀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양안이 타결되면 해당 법안은 2021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현재 미국 정부는 일주일치 임시 예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한 역시 오는 18일까지가 만기가 됩니다. 따라서 추가 예산안에 대한 정책 또한 이 미 의회가 앞으로 다뤄야 될 문제로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부양책 합의가 결국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역시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살펴보시죠. 네, 유럽연합이 공용 IT 기업의 반독점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기업의 해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제재 규정에 담긴 법안의 초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상 구글이나 애플 같은 미국의 IT 기업을 겨냥한 그런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추진 중인 유럽연합이 이번에는 제재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고강도의 압박을 이어가겠다라는 모양새입니다. 잠시 동안 잊혀졌던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이날 거대 IT 공룡 기업들이 유럽연합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사업 매각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전 세계 매출의 6%에 해당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연합이 이 규제 대상을 특별히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미국의 IT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CNN은 이번 초안에 대해서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이 미국 IT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EU의 가장 공격적인 입법이다라고 전했고요. 또 다른 로이터 통신도 이번 초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이 유럽연합과의 디지털 갈등도 부각이 되면서 이 두 국가 간, 두 집단 간의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 이슈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외신이 굉장히 좋네요. 네. 이제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좋은 내용 자체가 떨어지는데 그 1번 외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이따 골드 할 타이밍에 자세하게 시장 브리핑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할 건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이제 중앙은행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FOMC,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뭐 금리는 당연히 동결되는 거고. 근데 최근에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면은 양적 완화,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 얘기가 조금씩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양을 매입을 해왔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축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거론은 된 거예요. 거론은.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금융을 자세하게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이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탠스 자체가. 만약에 예시로 들게요. FOMC에서 이번에 채권 매입을 축소하겠다 얘기가 나와버리면요. 이거 진짜 증시가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오히려 연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죠? 네. 왜냐면 이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는 거는 금리 인상의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증시나 이제 외환, 이제 통화 자체가 가장 큰 변화를 이루는 시기 자체가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시기예요.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점점 축소해서 매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조금씩 거론돼서 아무래도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이 스탠스를 확인하는 어떤 발언 자체, 우리는 아직 양적 완화를 할 거야. 그 기조가 아직 있어. 라는 이런 발언성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오히려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지난 11월에 나와서 어떤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 자체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페드에서 이번에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새로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추구를 했지만은 새로운 얘기거리가 아닌 어떤 가이던스만 좀 제공을 하게 된다면은 시장은 좀 다소 실망을 할 거예요. 다음번에 미룰라나 보네 하면서. 근데 그 실망 자체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지금 봐야 될 거는 FOMC에서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이제 달러 연계 상품이죠. 달러, 유로, 골드,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정도, 엔화 이 정도 라인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 골드 할 때 이거는 기본적인 설명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고 좀 면밀하게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네. 자, 두 번째 외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부가 만났어요. 지금 한껏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었습니다. 야, 이번에 진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시장 상황이에요. 굉장히 고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할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일전 이제 9월부터 딜레이 됐었던 상황 자체가 대선이라는 이슈 자체에 좀 막혀 있었어요. 상황이. 근데 이번 타임라인에 대한 설정이 일주일 연기가 들어갔죠. 예산안 합의 자체가. 정확히 한국 시각으로 18일입니다. 18일에 이제 예산안 합의 자체가 남아 18일로 미룬 상황 내에서 이제 지도부가 또 급하게 만난 거예요. 양당 지도부가. 굉장히 좀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또 나왔던 내용 자체가 이제 트럼프 측, 어떻게 보면 공화당 측에 굉장히 가까운 이제 바이든에 대한 승리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인정을 했죠. 그러면은 합의점 자체에 이룰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근데 왜 이런 타임라인 설정 18일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오늘 외신에서 좀 안 나온 내용이 있다면은 26일 날 실업급여가 일몰이 됩니다. 이 전에는 어떻게든 합의를 좀 보겠다는 의지 자체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거는 미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지지 단가 내에서 지속적인 매수 단가를 추구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 타임라인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18일까지는 상승 기조를 이끌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분위기 자체 측정하시면은 이제 하는 건가? 라는 게 무르익고 있거든요. 항상 반전은 줬었지만은 날짜를 정하고 반전을 줬었지만은 이번에 26일이라는 어떤 실업급여 일몰이 있기 때문에 이 날짜를 또 넘어가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는 꼭 합의를 보고 싶다라고 언급을 하고. 네, 그죠. 이제 26일인데 그 날짜 자체가 크리스마스 전에 합의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합의를 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엔 진짜로 했네? 라는 분위기가 또 추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승 기조를 더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일전에 저희가 이제 10,000포인트 넘어갈 때, 자, 이제 나스닥이 10,000포인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했는데, 불과 이제 몇 개월 지나지 않아갖고 나왔던 게 12,000포인트를 넘어버렸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거품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품 자체가 계속 끼는 시기예요.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왜냐? 돈을 그만큼 푸니까 상황이. 근데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을 설정해야 되는 게 18일 그리고 26일. 자, 만약에 18일에 이전에 합의 자체 이뤘다, 성과를 이뤘다면은 증시 자체는 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페드랑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양 자체는 좀 엇갈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랑 이제 나스닥이랑 다르게 비교를 좀 해봐야겠죠. 상황 자체가. 오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상품별 이제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연준과 부양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세한 시황을 짚어주시는 건 우리 해왕 마스터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여기서 시황 정리해보고 저희는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 바로 골드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 1,856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소식이 한 10시쯤에 골드가 갑자기 음봉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 1,859달러 선 지금 지나가고 있고 다시 조금씩 회복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우, 골드 매수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매수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오늘따라 시원하게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시원해 보였나요?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직전까지도 이게 고민했어요. 아.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네. 이게 단기 관점, 이게 좀 장기 관점이에요. 아. 네, 근데 지금 관점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일일 트레이딩으로 따지면 매수. 네, 왜냐하면 페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페드에 네. 대한 상황이 이렇게 진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지금 매수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설픈 이게 시츄에이션이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페드 회의 자체가 이제 기자회견까지 하면은 이제 3시 이전에는 좀 매매 자체를 좀 스탑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차트에 대한 박스 유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채널 구성 자체에 대한 이탈보다 단가 자체를 단기적으로 측정한다면은 자, 1850 매수 자리가 아직은 좀 유효합니다. 이 단가에 대한 지지는 한 차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지 자체가 1850. 네. 지금 채널에서 이제 상단에 대한 위치값에 대한 어떤 이제 병렬 채널이 유지되다 보니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1850이에요.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페드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에 대한 구간 자체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라고 보는 거고, 자, 매도 관점은 뭐냐면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인데, 여러분 최근에 이제 골드가 좀 상승에 대한 폭을 올리긴 했는데, 좀 차트 한번 보시죠. 상승에 대한 폭 자체를 올리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폭을 이룬 건 아니에요. 상황이. 여러분들 재차 매도권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윗단 상단에 있던 저항대 자체가 완전 이탈점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바디부터 연결을 하면은
이 병렬혈 체농 자체가 여기도 연결이 됩니다. 상황이. 그죠? 연결이 됩니다. 아직 하단의 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근거가 내세워지는 거예요. 자, 페드 회의 보고 나서 이제 달러 차트 보고 그다음 골드를 한번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용어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를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페드 회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 증시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상황 자체를 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시라든가 사실 달러는 계속 하방권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상황 자체가 단기에 너무 빨리 올렸다는 시장에 대한 평가 자체가 굉장히 다수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연준이 지금 운용하는 대출 프로그램이죠. 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자체가. 그리고 채권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제 0.9포인트에서 이제 1포인트를 굉장히 다가서고 있는데 이제 바닥을 짚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 중입니다. 채권 금리는. 지금 시장 상황만 정리를 할게요. 이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프로그램 종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자, 지금 시장 상황 3가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채권 금리 상승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세요. 채권 금리 상승. 자, 지금 통화 정책 스탠스를 일단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일단 정리를 했고 통화 정책 스탠스. 자, 스탠스라는 건 뭐예요? 뭔가요, 앵커님? 입장이죠. 그지? 어떤 스탠스. 입장? 어떤 기조죠. 그쵸.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 그쵸. 기조 이거를 확인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흔히 표현하면 비둘기파 매파라고 좀 표현을 하잖아요. 이 네. 기조 자체 스탠스. 비둘기는 뭐냐면은 돈을 더 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개입을 해서. 그리고 매파는 뭐냐면은 아예 이제 스탑을 시켜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제 좀 비둘기 기조고, 그죠?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매파의 기조에 좀 해당하는 그 상황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 상황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페드에서는 점도표라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들고 나왔었는데 이 점도표라고 있어요. 이제 연준 위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10명이 다 각자 투표를 해갖고 몇 년부터 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하고서 확인하는 표가 있어요. 그 22년도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하는 단계가 놓여졌었어요. 그 표는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드 자체는 22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못을 박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페드웨이 직전에 아직도 이번에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행동입니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연준은 절대로 그런 섣부른 짓을 하진 않아요. 점도표에 어긋나는. 자, 그러면은 조건부 스탠스를 일으킬 경우 주식시장은 쇼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아까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 자체를 얘기했죠. 최근에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네. 예. 사실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돈을 푼다는 의미 자체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채권 매입이라는 요소 자체가 있어요. 금리 인하, 채권 매입. 근데 채권 매입을 조금씩 줄여서 한다는 것 자체는 조건부 스탠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쇼크가 와버립니다. 근데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2013년도에 이제 버냉키 쇼크죠. 그래서 이런 쇼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으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과거 경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 과정 자체는 일단 볼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FOMC 자체는요, 신뢰를 줘야 돼요. 우리 아직은 딱 겁니다.
페드웨이에서 우리 아직 돈 더 풀 수 있어. 내년도에 더 풀 거야. 좀 기다려봐. 이겁니다. 좀 기다려봐. 우리 어떤 일정을 좀 가지면서 지금 일단 만기된 채권부터 사드릴 테니까 돈은 더 정책적으로 풀 가능성이 열려 있어. 라고서 이 양적 완화에 대해 돈 풀 수 있는 각오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워드 가이던스 강화예요. 이 용어가 어려워서 그러지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조건부 스탠스 자체는 이렇게 가능성이 현재 적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돈을 더 풀 시기인데 아직 이제 정부에 대한 교체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고 이제 옐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실제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인관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표현이요? 이제 아직 옐런으로 교체가 안 됐죠. 이제 재정부 장관 자체가 그런 시기 상황에서 어떤 돈을 푸는 갑작스러운 행동 자체보다는 네. 포워드 가이던스 강화를 통해서 내년을 좀 준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 뭘 확인하냐? 점도표를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평균 물가 목표제를 한 번 더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문구에 이렇게 나오겠죠. 점도표에서는 우린 이러한 거를 확인했었다. 아니면은 평균 물가제 목표를 도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강화예요. 그 한마디 자체가. 그럼 우리는 내년에 양적 완화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어. 돈을 더 풀 수가 있어. 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평균 물가 목표제는 제가 AIT라고 해갖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리를 인상을 안 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금리를 인상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히 굳히기 위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 도입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할게요. 다시 한 번 더. 네. 너무 이제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할 거는 가이던스 강화. 우리는 이러한 양적 완화에 대한 기조를 유지할 준비가 아직도 되어 있다라는 분위기를 내뿜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번 FOMC 회의는. 자, 그리고 한번 표를 볼게요. 일전에 이제 스탠스 변화를 한번 시도를 한번 잘못해버렸다가 쇼크가 와버렸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버려서. 이걸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이게 버냉키 쇼크인데 그래서 채권 매입 축소라는 표현 자체를요. 웬만하면 준비가 되면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페드 회의 자체가요. 두리뭉실할 때가 많아요. 근데 괜히 말을 이제 중도적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은 좀 채권 매입은 좀 어떻게 하면 좀 판단을 하고 있어 이러면은 야 이거 잘하면은 채권 매입 축소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를 휘어버리면요. 증시가 순식간에 폭락해버려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돈을 푸는 거 자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정쩡하게 말해버리면요. 증시가 폭락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어떤 조건부 스탠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조건부 스탠스.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쇼크 와버려요. 근데 그걸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확실한 어떤 이런 일전에 했었던 행동들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우리 아직 더 할 거야 라는 분위기 자체를 내뿜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가 지금 이거고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자, 12월부로 이제 단기 대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좀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이제 밀접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추가로 매입을 하냐 이거예요. 추가 매입을 하냐.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채권을 추가로 매입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자, 이게 만약에 추가 매입 자체를 현실화 시킨다면은 달러가 엄청 폭락을 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상황이. 제가 월요일 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의 상황을 좀 밀접하게 접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정부가 여러분들 그 중앙은행은요, 페드라는 기관은 독립기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정부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싸우쳐도 정부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냥 투표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관이에요. 독립되게. 정부가 지금 달러를 확보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실업급여를 주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원을 하든 실행을 옮길 거 아니에요. 돈이 어디 있어? 중앙은행이 받아야지. 안 그래요? 중앙은행 그냥 막 찍어주나요? 아니죠. 국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을 하고서 그러니까 이제 국채라는 것 자체는 정부 빚이에요. 따지면 정확하게. 자, 국채 발행을 했는데 지금 추가 자산이라는 거는 여기서 자산을 뜻하는 거 국채랑 이제 MBS 플러스 뭐 대출 프로그램 이 정도 있어요. 회사채랑 이 정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급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확인 자체가. 정부에서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에서 돈이 없으면은 국채를 발행을 하겠죠. 그럼 그걸 누가 사요? 연준이 사들이고 그죠. 왜냐면 달러를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정부에서 가진 돈이요 1.5조 달러예요. 왜냐면은 최근 부양 얼마나 딜레이 됐어요. 돈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야. 이번에 터뜨리겠죠. 1.5조 달러라는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채권 매입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지금. 근데 시장이 만약에 추가 자산에 대해서 매입 여부를 실행을 한다면은 달러 자체는 엄청 폭락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추가 하락이 계속 견인되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근데 이 가능성은 현재 낮아요. 하지만 왜인지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내년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안 하더라도 내년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달러 떨어지는데 돈 떨어졌는데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놓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페드에서 지금 현 상황 자체 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뭘 사고 있는지. 지금 보시면은 월 매입 비용 자체가 1,200억 달러예요. 페드에서. 뭐 제로금리는 당연히 유지 중이고 이거는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파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아요. 낮은 상황입니다. 오늘까지도. 자, 확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공개시장 QE가 양적 완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국채 아까 얘기했죠?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 자, MBS는 뭐예요? 모기지 저당증권이죠. 부동산 모기지 저당증권. 이거는 08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 얘네도. 부동산 시장도 죽이면 안 되니까 상황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제 견해 자체는 알파 개념보다는 1,200억 달러에 대한 유지 그리고 우리 계속 할 가능성이 높아라는 어떤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발언과 이런 거를 통해서 가이던스에 대한 강화. 야, 우리 아직 양쪽 하나 끝낼 생각 없어. 내년에도 할 거야. 라는 분위기를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오늘 페드 회의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 최근 이제 장기 금리 자체가 이제 금리예요, 금리. 채권 자체, 10년물 국채 자체는 가격이 떨어지면은 금리 자체가 오르죠. 금리 자체가 1%대를 오르고 있는데 이 스프레드 자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는 조금 벅찰 것 같아요. 근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 금리를 서서히 조금씩 덜 사고 단기 금리를 집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스프레드에 대한 폭 자체를 좀 줄인다는 거죠. 근데 너무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현금 유동화를 위해서예요. 국채에 대한 유동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동을 위해서. 돈이 원활하게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장기 금리만 오르는 현상 자체를 좀 자제하는 거예요. 그럼 장기 금리를 좀 자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정책 자체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차트를 한번 다시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차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달러 차트. 자, PPT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달러 차트 최근 추이예요, 여러분들. 달러 계속적으로 하방 가죠. 하모니 패턴 한번 구성이 되고 다시 한번 하방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오늘 나올 내용 자체가 자, 뭐가 있어요? 1번, 가이던스 강화. 단순히 우리 이거 스탠스 유지할 거야 라는 분위기. 2번, 이제 채권 매입 강화 플러스 알파 더 확대. 이렇게 두 가지로 놓이는데 1번만 나오게 된다면은 시간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정에 대한 매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조정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조정이. 왜냐? 가이던스 강화만 나온다면은 시장은 실망해요. 아, 뭐야. 니네 이렇게 11월에 모처럼 할 것처럼 행동을 하더니 결국 하는 게 그냥 양적 완화 좀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이것만 겨우 내놓는 거야? 라면서 근데 시장은 실망감과 더불어 어떤 달러 하락에 대한 변곡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내년에 할 거기 때문에 조정 단가가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찬스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올해 이제 제가 또 언제부터 나왔죠? 11월부터 네, 11월부터 했었던 말이 뭐냐면은 어차피 달러는 계속 하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달러는 계속 하방입니다. 내년 3월까지는 하방 갈 거예요. 이거예요.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로 매수 골드에 대한 저점 포인트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걸맞춰서. 이 반등 구간 자체가 단타 구간에 해당되고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간단해. 확률학에 의한 거예요. 추세 자체 매도 내려가고 있는데 조정 단가를 먹는 행동은요. 오히려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큰 수익이 나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조정 단가는 데일리로 들어가고 이제 중장기에 대한 포지션 자체는요. 중장기에 대한 이제 매도, 추세에 대한 대응, 일봉에 대한 대응은요. 중장기 포지션 대응이 굉장히 적절해요. 엄청난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조정 단가가 열리면은 데일리 포인트에 대한 대응 자체 들어갔다가 중장기 포지션에서는 크게 먹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 자체 살려야 됩니다. 자, 이 포인트가 언제 나오냐? 92달러까지는 반등이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때는 확고한 유로 매수 관점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성립돼 버려요. 1년에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매수 관점 자체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부양은 열려 있으니까. 달러는 더 떨어질 거니까. 정책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자, 지금 골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골드 차트가요. 최근 하방권을 머물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병렬의 편향에서 무너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달러 인덱스가 조정 관점에 들어간다면요. 한 번 더 추가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채널 구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언제든지 제기된다는 겁니다. 페드 회의에서 관리했죠. 페드 회의에서. 그럼 제 말은 이거예요. 어차피요. 조정 열리고 달러 열리게 된다면요. 시간이 2, 3주는 걸리더라도 달러가 찔끔 올라. 강하게 못 쳐요, 이거. 양적 완화 기조 남아있기 때문에. 스탠스만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내일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일에도. 스탠스 확인하고 내용 확인하고 그다음부터 달러가 조정 분위기를 이끈다. 이것만 확인하고 들어가도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개장 소식 한번 보고 그다음에 좀 이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일단 오늘 관점에서는 매수를 들어주셨는데 1850선 말씀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말씀해 주시는 동안 3대 지수가 개장을 했죠. 혼조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가 하락 출발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이 상승 출발했는데 이 세 가지 지수가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시장 투자자들은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뜬 속보에서는 이 나스닥이 부양책의 희망으로 올랐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마저도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수의 부진으로 그 상승폭이 줄여내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을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여전히 크루드 오일만이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S&P 500입니다. 0.03% 오른 3,688.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도 똑같이 0.03%, 0.04% 정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12,6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0.17% 하락한 47.54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0.34% 상승해서 1,861.6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입니다. 0.3% 올라서 1.226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모든 상품들이 보합권에서만 움직여주고 있는데 아까 하신 말씀을 다시 좀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마무리 정리를 못한 상황에서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한 번 더 마지막 골드 얘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드 회의 내용 자체는요, 사실 이제 별 큰 내용 자체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할 거라는 분위기 자체를 내뿜게 된다면은 달러 자체가 조정값을 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FOMC 회의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이 열리죠. 그리고 전문 자체가 네네. 뜹니다. 오전에. 이제 새벽에 뜰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한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날 자리를 잡아도 늦지 않는 시간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FOMC에서 이번에는 뭐 변수가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면은 새벽장 때 좋은 자리값이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시장은 실망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천천히 다시 한번 달러가 조정세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모레 봐도 절대 늦지 않다는 점을 먼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한 시간 봉이에요. 한 시간 봉 골드. 한 시간 봉에 대한 전반적인 랠리를 평가한다면은 아직 골드가 이제 다시 칠 거야라는 분위기 자체는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아직 안 나와요. 골드는 달러 반등이 조정값이 준다면은 재차 하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평가고, 내일 이 회의록 다시 보시고 그 다음부터 회의록이 아니죠. 전문을 보시고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진입하는 걸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매도 분위기로 언제든지 잡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골드로 계속 손절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앞으로 골드가 오늘은 매수비를 주셨지만 언제든지 매도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저희 나스닥 살펴봐야겠죠. 자, 나스닥의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61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FOMC 회의 결과 관망하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나스닥 관망 주실 줄 알았는데 매수 주셨네요. 사실 여러분 분위기가 이렇게 후끈한데 제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를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분위기가 후끈한가요? 지금 정말 분위기가 후끈거려요. 왜냐면 야 이제 몇 개월 만에 이제 합의를 하는 거야라는 분위기 자체가 이제 진짜 무르익었어요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 차트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지난주 이제 해외선물 넘버원 시간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왜요? 왜냐면 장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하고서 계속 이 상황이 진전이 됩니다. 애매한 상황이었죠. 이슈도 제가 이제 없고. 관망을 했어요. 제가 네네. 지금 여러분 제가 너무 안 보입니다. 제가 이 소리까지 했어요. 네. 넘버원에서. 근데 그때 한 소리가 뭐냐면은 이게 기다림에 좀 미학이 필요한가 봐. 이제 증시 자체는 여러분들 기다림에 미학이 필요해요. 제가 그때 한 얘기가 딱 지금 이 차트예요. 이 차트, 이 병렬의 편향을 딱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차라리 여기 오면 매수 한번 강하게 해보세요 이랬어요. 여기 뭐 이제 지지값 받으면은 여기가 매수 자리가 제일 좋아요. 근데 저도 답답했죠. 왜냐면 여기서 계속 노니까. 근데 이 하락값에 대한 명분 자체가 뭐냐면은 펠로시 의원이 쓸데없는 발언을 해버렸어요. 공격성 발언. 어떤 발언이요? 야 너네가 하는 게 뭔데? 부양이고 뭐 나발이고 필요 없어. 뭐 이런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하락에 대한 슈팅이 온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제가 이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없는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저점 형성 가능성 진짜 높다고.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 중기적 패턴으로 매수 봐야 됩니다. 하고서 매수를 지었습니다. 매수를. 무르익잖아요. 시장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내에서 합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도를 실현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예요. 더 추가적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장 상황이.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오늘의 저점이 어디냐 이거죠. 오늘의 저점이 어디 포인트에 성립이 되냐. 네, 그게 가장 궁금하지 시청자들은 않을까요? 궁금한 게 네. 제일 어려우면서도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야, 그래서 오늘 저점 어딘데?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딘가요? 단기 채널 그려봐야겠죠. 네. 단기 채널 그리시고 포인트 자체가 어제는 이제 12,400포인트를 추천드렸어요. 12,400포인트 어제는. 그때 매수했으면 정말 지금 대박 났겠네요. 그죠, 대박 났죠. 근데 여기서 잡았어야죠, 사실. 여기서 제가 이제 생방 중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 지난주 영상 넘버원 다시 보시면 아시지만은 네. 12,230포인트에서 매수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데 네. 여기를 추천드렸어요, 제가. 와, 기가 그게 왜 막히네. 그러냐면은 진짜 못 보겠는 거죠, 지난주는. 이거 정말 볼 수가 없는데 거기서 관망을 드렸었던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무르익는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오늘 단가 자체가 12,500포인트에 대한 어떤 하방값이 지지가 온다면 매수 포인트를 보는 게 현실적인 답안인 것 같아요. 상황이. 현실적인 답안. 다시 보겠습니다. 네. 12,400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가 지지선인가요? 잠시만요. 네. 병렬 채널을 다시 그려야 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12,500포인트 지지값을 좀 대기를 해야 됩니다. 12,500 지지선. 재반등 구간 자체가 이때 성립되니까 사실 이제 전일 매수 포인트를 좀 놓친 거라면 지금 좀 힘들긴 해요. 여기서 또 매수 봐야 돼? 라는 관점보다 이 지지를 평가하고 보는 게 좀 안정적인 구간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제 중기적 패널에서 2단가 기다린 거랑 똑같아요. 2단가 기다린 거랑. 한 번에 내려버리잖아. 근데도 매수 봤어요. 왜냐? 유효하니까. 합의 자체 부양이 유효하니까. 저 발언 하나로 저거 이제 증시가 꼬꾸라질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합의가 올라가고 이제 합의가 진행되고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가면은 최상단으로 열리는 구간들 자체가요, 좀 말도 안 되는 자리에 굉장히 열려 있긴 해요. 오,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네.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지금 차트 잠깐만 한번 다른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오, 과연 이 나스닥이 어느 선까지 또 상단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정말 궁금한데 오늘 알려주시는 거죠? 아니, 오늘 말해야죠. 아우, 네. 지금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예, 말씀 빨리 해주셔야 돼요. 족족하시네요. 네, 잠시만요. 금방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우, 네. 어떤 차트죠?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네. 웬만하면 수치값 자체가 잘 나오는 평단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차트인데 자, 13,580포인트까지 열립니다. 13,000. 지금 시장 랠리상. 그럼 거의 뭐 1,000포인트까지 상승을 보고 계시는 그죠. 거네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만약에 매수 잡고 끌고 가신 분들은 여기서 네. 잡으라고 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부양 합의 보게 되면은 네. 이탈값을 일단은 채널 상단까지 도달 가능성이 일단 현저히 높아진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이탈 국면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식정값으로 13,580포인트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성립되는데, 앞으로 증시가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급하게 13,580포인트는 도달하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제 평가예요. 그럼 또 신고가네요. 근데 뭐 사실 이제 놀랍지도 않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놀라운데요? 시청자분들도 신고가 놀랍지도 않네 이거잖아요, 상황이. 신고가는 계속 열려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손실 없이 좀 안정적으로 매매 자체를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사실 해외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어제는 나스닥을 사실 트레이딩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안 오는데 어떡해. 제가 생각했던 뷰 자체가 안 오는데. 제가 얘기 드렸었죠. 안 오면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적 수익 자체를 좀 낼 수 있었던 상황이 연결됐는데,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트레이딩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매매하는 관점 자체에 성립 안 한다면은 저는 그거 자체는 패스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시장은 계속 열리니까. 네. 앞으로 이런 관점 유지하면서 오늘 좀 마감인데 마감 멘트까지 한번 해버릴까요?
지금 PD님이 시간이 없으시다고 네, 시간이 하셔가지고. 없는데 앞으로 좋은 내용, 오늘 패드 회의 내용 드렸는데 네. 패드 회의 이제 좋은 내용과 더불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패드 회의 결과에 대한 대응 전략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스닥은 또 12,500선 지지 그리고 상단이 13,58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고 하니까 오늘 연준이 어떤 결과 내놓는지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항상 자기만의 관점이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송 외에도 해왕 마스터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